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져 숨이 막히지는 않으신가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위해 나만의 성을 쌓았지만 오히려 그 성벽이 스스로를 가두고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전쟁터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공성전의 실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는 것을 굳건한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자 손무 선생께서는 이것을 가장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고대 공성전의 이 소름 돋는 진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인간관계의 고립과 마음의 병을 해결할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은밀한 따돌림을 당하며 스스로를 마음의 성벽 안에 가두어버린 40대 남성 김진우 씨의 처절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전쟁터에서 공성전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잔인한 심리전이자 모든 도덕과 인륜이 무너져 내리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성 밖의 군대는 성 안의 보급로를 끊고 그들이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무 선생께서는 그의 저서인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요, 가장 나쁜 선택은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다. 왜 그토록 위대한 전략가가 공성전을 최하책 중에 최하책으로 꼽았을까요? 그것은 성을 공격하는 자나 지키는 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영혼의 상처와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비극은 현대인들이 겪는 소통의 단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김진우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그의 의견이 묵살되었고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씨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벽을 높이 쌓고 저들을 무시하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는 사무실에서 오직 모니터만 바라보며 동료들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 채 자신만의 성벽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진우 씨의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성 밖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투석기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텅 빈 사무실의 정막은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가는 굶주림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성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고립된 무덤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공성전에서 가장 소름 돋는 실체는 바로 성 안의 붕괴입니다. 외부의 적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공포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극심한 공성전 상황에서는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타인에 대한 혐오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괴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손무 선생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적을 가둘 때는 반드시 도망갈 구멍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상대는 죽기 살기로 덤비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우 씨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동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마음의 성벽을 쌓았지만 그 성벽은 동료들을 막아내기보다 김진우 씨 자신을 옥죄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고립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들에게 공격의 명분을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높을수록 그 성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파괴 본능이 자극되는 법입니다. 결국 김진우 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공성전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대 전쟁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삶의 공성전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벽을 쌓는 대신 경계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많은 분이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예 소통을 끊어버리는 성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빛과 공기마저 차단하여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손무 선생께서는 지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높은 담장을 세우지 말고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의 영역인지 알려주는 낮은 울타리를 만드십시오. 무조건적인 거절이나 무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곤란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건강한 방어입니다. 낮은 울타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성문을 열고 먼저 정찰병을 보내십시오. 공성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 안에서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적군이 몇 명인지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모른 채 공포에 떠는 것이야말로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환경에 대해 무작정 문을 닫지 마십시오. 대신 가벼운 인사나 일상적인 대화라는 정찰병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진우 씨가 만약 작은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오해를 풀 기회를 가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전술입니다. 셋째, 내면의 보급로를 확보하십시오. 공성전의 성패는 결국 식량과 물, 즉 보급에 달려 있습니다. 성 밖에서 아무리 거센 공격이 휘몰아쳐도 성 안의 보급이 튼튼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세상에 비난과 시련이 쏟아질 때 나를 지탱해줄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살피고 에너지를 채우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취미생활이든 명상이든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든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내면의 보급로가 단단한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포위하려 해도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벽 안에 갇힌 포로가 아니라 성이라는 요새를 기반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주인입니다. 고대 공성전의 소름 돋는 실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손무 선생께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이로운가? 타인과 벽을 쌓고 증오를 키우는 공성전은 우리 삶에 그 어떤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소중한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혹은 세상과 처절한 공성전을 벌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손무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며 가장 견고한 성은 벽이 없는 성이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벽이 없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게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졌기에 굳이 성벽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물은 흐르기에 썩지 않고 바람은 막히지 않기에 온 세상을 자유롭게 유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김진우 씨는 긴 휴직 기간을 거치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았던 성벽이 사실은 타인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직 후 예전처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적절한 거리에서 동료들을 대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히 거절하되 동료들의 슬픔이나 기쁨에는 짧은 눈맞춤으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성벽을 허물고 울타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공격하던 투석기의 돌덩이들이 멈추었고 성 밖의 차가운 시선들이 따뜻한 봄바람으로 변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성전의 비극은 대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에 대한 무지, 나의 한계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 말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 안에 숨지 마십시오. 광야로 나오십시오. 바람을 맞으며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이 가진 본연의 빛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성벽을 쌓지 않아도 생각보다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문을 여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활한 평온과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을 관리하는 영주입니다. 어떤 영주는 성벽을 더 높이 쌓는데 평생을 바치고 어떤 영주는 성문을 활짝 열고 길을 닦는데 정성을 들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성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진 잔해 속에 고립된 폐허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쌓아 올린 마음의 성벽 중 돌덩이 하나만이라도 빼내 보십시오. 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비추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손무 선생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승리는 아군에게 달려있고 패배는 적군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스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며 성벽을 보수하는 데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우고 유연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대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소름 돋는 공성전의 비극을 피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성전의 연기가 자욱한 들판을 지나 이제는 평화로운 숲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허물고 용기라는 이름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고 여러분이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어둠 속에서 적군을 기다리며 떨던 긴 밤을 끝내고 이제 눈부신 아침 햇살을 향해 성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여러분은 성벽에 갇혀 지내던 긴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가리켜 철옹성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나무는 거센 바람에 꺾이지만 휘어지는 갈대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갈대처럼 유연하게 만드십시오. 세상에 비난이 불어오면 잠시 몸을 낮추고 흐름을 타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손무 선생께서도 병법의 극인은 물과 같아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그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그 어떤 성벽도 결국은 깎아내고 흐릅니다. 여러분 또한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고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 보십시오. 소름 돋는 고대 공성전의 역사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 사랑입니다. 잔인한 살육의 현장에서도 가끔 기적처럼 전쟁을 멈춘 이들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기 전에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인간으로 본 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말이 안 통하는 가족, 나를 비난하는 이웃들도 사실은 각자의 성벽 안에서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빵 한 조각을 건네는 마음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을 가두었던 견고한 공성전의 쇠사슬은 힘없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벽의 높이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그 벽이 너무 높아 밤하늘에 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돌들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벽이 낮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립이 멈추는 곳에서 진정한 인생의 축제는 시작됩니다. 부디 스스로를 가두는 잔인한 공성전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광활한 대지를 자유롭게 달리는 평화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평온한 평화의 노래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전장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여러분이 성문을 닫고 있느냐, 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벽 너머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수많은 인연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만 밖으로 내디뎌 보십시오. 공성전의 소름 돋는 현실은 과거의 유물로 남겨두고 이제는 소통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고귀한 지혜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바랍니다. 고대인들이 성벽 아래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과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비극은 우리에게 고립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라는 세련된 공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무관심과 단절이라는 더 무서운 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소름 돋는 현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벽을 허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나의 영역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공성전의 유혹은 더 커집니다. 기력이 약해지고 주변 환경이 변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성 안으로 숨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며 그 외로움은 바로 우리가 직접 쌓아 올린 성벽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공격보다 노년의 평화로운 개방이 훨씬 더 품격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문을 더 넓게 열고 후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영주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손무 선생이 꿈꿨던 전쟁이 없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공성전의 참혹한 실체와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성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상처받고 벽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열쇠 또한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열쇠로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살며시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새벽 공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벽 뒤에서 숨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이며 그 어떤 성벽보다 더 단단한 내면의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공성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찬란한 태양 아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천 년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장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무 선생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적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이기심일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요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요새 안에서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로운 영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한 미소로 성문을 여시길 응원합니다.